그래서 할게요.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의존명사는 띄어쓰는데 아니 남한에서는 의존명사가 띄어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조금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이 다를까? 남한에서는 사이시오 써서 나룻배라고 쓰는데 그럼 비관 채워볼까요? 북한에서는 사룻배 안 쓰니까 자 시옷 빼고 나룻배 쓰면 되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두음법칙 인정해서 이용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니용이라고 써야 돼요. 남한과 북한은 모두 단어 위주로 띄는 것. 이거 공통점, 이거 중요합니다. 단어 단위로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건 공통점이야. 별표입니다. 남북 간의 공통점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띄어 쓰는 거를 남한이 더 넓게 적용해요. 쉽게 말하면 붙여 쓰는 걸 북한이 더 넓게 적용해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공통점.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건널 것이다. 위에 건널 것이다처럼 뭐를 의존 명사를 그죠? 붙였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요. 요거 예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머릿속에 넣으시면 뭘 넣으시면 돼요? 남한은 사인식을 적용하지만 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남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만 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남한이 더 띄어쓰기를 넓게 적용한다. 즉 북한이 붙여쓰기를 더 넓게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어휘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남북한 언어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남한에서는 자, 표준어 규정 나왔어요. 표준어 규정이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평양말을 표준어로 한 아까도 뭐라 그랬죠? 문하어를 쓰고 있어요. 자, 요거 빈칸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 표준의 규정 조건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초기에도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분단 초기에 자, 이런 것들은 일치 문제를 헷갈리게 나올 수 있겠죠. 처음부터 평양말이 문어였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도 북한에서 서울말을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문어로 제정해서 보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문화 차이가 생기게 된 거다. 자, 남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 언어 차이, 어휘 차이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예요. 그 예시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문화어를 정할 때 평안방언이나 이게 포인트죠. 함경방언을 적지 않게 문화어로 인정했어요. 근데 남한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 어휘가 문화어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사용됐죠. 그래서 문화어에 여기 첫 누룽지를 북한어로 뭐라고 했냐면 계산이라 그래요. 계산이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거위죠. 미안해요. 계산이가 거위고요. 누룽지는 가마솥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맷돌은 망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이가 표준어의 거위, 가마치가 누룽지, 망돌이 맷돌이라는 거 이거 일치하는 문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어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얘가 어휘 유형 첫 번째 북한 방언을 문어로 삼은 어휘에 속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유형. 자, 사용하는 어휘는 같은데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의 어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뜻풀이 한번 볼까요? 자, 남한에서는 동무가 늘 친한 사람인데 북한에서는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동무라고 얘기해요. 자, 북한 사전에서 자, 여기도 중요해요. 북한 사전에서도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이란 뜻풀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흔하게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의 동무로 사용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말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남한과 비슷한 의미의 어휘로도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지칭할 때 더 흔하게 쓰기 때문에 이 예로 든 거예요. 알겠죠? 또 다른 경우 남한에서는 생물학 용어로 쓰는데 자, 세포
세포란 말은 생물 용어죠. 그죠? 근데 자, 북한에서는 어떤 집단이나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 단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포 말고 바쁘다라는 것도 자, 우리는 그냥 빚이죠. 바쁘다. 근데 힘에 부치다,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 이런 부정적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 바쁘다는 뭐야? 공부하기 힘들다겠죠. 그지? 공부하기 힘들다. 그리고 보기 바쁘다. 그럼 뭐야? 보기 딱하다. 그지? 보기가 매우 딱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만문단 볼게요. 세 번째는 북한에서 분단 이후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예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런 어휘들에게는 자, 이런 어휘에는 다듬은 말이나 새로 만드는 말이 있는데 자, 얘는 다듬은 경우에 해당해요. 말다듬기 운동. 그래서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 바꿨죠.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오게 했죠. 그래서 음반을 이제 북한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반에서 북한어를 자 소리판이라고 얘기해요. 소리로 판을 돌린다. 그리고 견인차는 차를 끌고 가죠. 그래서 끌차. 소리가 나오는 판, 음반. 그 나이프는 우리가 나이프가 이제 자르는 밥상칼. 그 다음에 노크는 손으로 똑똑하는 거죠. 손기초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말다듬기 운동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어휘고요. 그래서 한자어나 외래어를 뭐로 다듬는 경우가 되는 거냐면 순우리말로 다듬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상이나 제도를 반영해서 남북한 어휘의 차이가 이어지는데 자 그런 예로는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밑에 설명 써 있어요. 노동영웅이라는 건 8.15 광복 직후에 새 조국 건설을 위해서 이룩한 일꾼을 얘기하는 거고 밥공장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공장이지. 그러니까 공장을 밥공장이라는 거예요. 식물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주는 거. 인민배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배우죠, 그지? 연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어휘를 중심으로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방법은 여러 면에서 이루어졌고요. 남북한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사이의 학술 교류가 있었어요. 학술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항상 문제가 쉬운데 내가 틀린 거, 실수하기 쉬운 거 일치 문제예요. 좀 본문 해석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결의말 큰사주 편정 같은 그런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동안의 교류와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극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부분법칙 페이지 바꿨죠. 사이휴, 띄어쓰기 등 남북한 서로 다른 맞춤법을 통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형태나 의미 차이가 나는 어휘를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남북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북한 어휘를 단일화하거나 또는 남북한 어휘를 둘 다 인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협의해서 맞춤법과 어휘를 정했으면 그 맞춤법을 따르고 어휘를 쓸 수 있도록 교육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언어 차이가 달라진 이유를 한번 서술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류가 거의 없었죠. 분단 이후에. 그죠? 남북한의 교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뭐를 사용하고 있었냐면 다른 맞춤법. 그죠? 근본이 되는 맞춤법 통일하는 똑같았는데 서로 조선말 규범집이랑 그죠? 다른 거 있었고 남한은 표준어를 그죠? 그리고 북한은 문어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제도나 이념, 언어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죠?